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우리나라 역사에는 수많은 전투 기록이 있습니다. 대부분 백제와 고구려, 신라와의 전투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백제와 북위와의 전투 기록은 삭제되어 없습니다. 광개토대왕의 전투 기록 또한 많은 부분이 삭제되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살수하면 우리는 살수대천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살수에 대한 기록은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내무신왕 기사에 보시면 44년 가을에 한나라의 광무제가 병력을 보내 바다를 건너 낭낭을 치고 그 땅을 빼앗아 9년으로 삼으니 살수 이남이 한에 속하게 되었다. 정말 이상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바다를 왜 건너가 낭낭을 공격했을까 하는 문제도 있지만 낭낭을 공격해서 살수 이남은 한에 속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낭낭의 전체를 공격해서 빼앗은 것이 아닌 살수 이남만을 공격해서 일부분만 뺏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낭낭의 전체가 후한 광무제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구리의 낭낭에 걸쳐 있는 살수 이북은 고구리 땅이라고 봐야 합니다. 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가 조선을 공격해서 조선을 빼앗아 사군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한사군, 진번, 임둔, 현도, 낭낭군입니다. 이미 빼앗은 낭낭을 왜 또 빼앗아야 하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낭낭국과 낭낭군 역사를 같이 보겠습니다. 기원전 108년에 한나라에서 조선을 공격하여 낭낭군을 설치했습니다. 서기 32년에 낭낭국을 정벌하고 서기 37년에 낭낭을 습격하였다고 합니다. 5년의 간격으로 낭낭이라는 곳이 고구리에 의해 2번 멸망했습니다. 서기 44년에 후한 광무제가 낭낭을 정벌하다. 서기 313년에 낭낭군을 침략하다. 낭낭군을 뺏은 것도 아니고 침략해서 포로를 2천여 명을 잡았다. 란 기사만 있습니다. 313년 후로는 낭낭군에 대한 내용은 고구리의 땅으로 만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해야만 했을까요? 제 생각엔 이렇게 기술한 것이 아닌 이렇게만 역사 기록을 남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8년에 조선이 멸하고 그곳에 살던 유민들이 남하하여 낭낭국을 세웠고 한무제는 조선을 멸하고 조선 땅에 낭낭군을 설치하였다고 보입니다. 서기 8년에 왕망에 의해 전한이 멸망하고 그 난리 통해 낭낭군이 한나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낭낭국은 32년에 항복을 하였고 낭낭군은 37년에 고구리의 공격을 당하여 고구리에게 땅을 빼앗기고 44년에 한나라가 낭낭군이었던 지역을 고구리에게 빼앗긴 일부를 다시 공격하여 일부분인 살수 이남을 차지했다고 보입니다. 313년에 고구리가 낭낭 지역을 완전히 접수한 듯합니다. 기원전 28년에 낭낭이 신라를 침략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공격은 안 하고 돌아갔지만 낭낭의 존재를 말해주는 기사 내용입니다. 낭낭국은 최소 기원전 28년에 존재했던 나라라고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낭낭은 그 후 37년까지 몇 번의 기사가 있고 그 후 300년에 대방과 낭낭국이 항복하여 복속해왔다고 합니다. 고구리와 신라는 낭낭이라는 지역 사이를 두고 있었던 사이였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살수에 대한 기사로 돌아가겠습니다. 56년 가을에 동옥저를 정벌하고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다. 영토를 넓혀 동쪽으로 창해에 이르고 남쪽으로 살수에 이르렀다. 이 기사에서 보시면 살수 위에 동옥저가 있고 살수 하류는 창해로 흘러 들어간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해란 넓고 큰 바다를 말합니다. 지금의 동해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발해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식백과 창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고전용어 사전, 창해 동해의 다른 이름, 발해, 지식백과에는 왜 이런 충격적인 말이 써져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지금의 발해가 동해였고 창해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동옥저는 지금의 두만강 아래를 말하는 것이 아닌 지금의 발해만 서쪽이 동옥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수가 동옥저 남쪽에 있다고 하니 살수 대첩에서 나온 대사하의 하류가 동옥저 남쪽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대사하는 오대산에서 발원하여 모래가 가장 많은 강으로서 이름이 큰 모래 강이라는 대사하로 불리워졌고 그 전 고대시대에는 살수로 불리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살수가 흘러 하류로 들어가 창해로 흘러들어가고 북쪽은 동옥저이고 남쪽은 낭낭국에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300년 이후 이곳은 신라의 땅이 되었고 313년 이후 한사군에 포함된 낭낭군은 고구리의 땅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494년 기사에 신라와 고구리가 살수 벌판에서 전투한 기록이 있습니다. 잠깐 기사를 보시고 가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494년 가을에 우리 군대가 신라인과 살수의 들판에서 싸웠는데 신라인은 패하자 견화성으로 물러나 지켰다. 우리 군대가 이를 포위하니 백제가 병력 3,000명을 보내 신라를 지원하여 우리 군대가 물러났다. 우리 학계에서 살수 위치에 대한 비정한 곳들을 보시면 첫 번째로 살수대첩의 살수를 대동강과 압록강 사이에 있는 청천강을 비정합니다. 두 번째로는 동옥저 남쪽 살수도 청천강으로 비정합니다. 세 번째로 낙랑군의 살수도 청천강으로 비정합니다. 네 번째로 신라와 고구리가 싸운 살수 벌판은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에 있는 청천천으로 비정합니다. 첫 번째, 살수대첩의 살수를 청천강으로 비정한 것에 대한 반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청천강에서 벌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동옥저 남쪽 살수입니다. 우리 학계에선 살수대첩이 일어난 그 강인 청천강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청천강은 개마고원의 서쪽 시작점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우리 학계에서 비정한 동옥저의 위치는 두만강 아래서 원산만 위쪽까지를 비정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동옥저의 남쪽은 대동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임진강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습니다. 동옥저 남쪽에는 강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청천강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그냥 대충 사람들이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기사에 대한 내용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낙랑군의 살수입니다. 우리 학계에선 살수대첩이 일어난 청천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낙랑군 살수는 후한 광무제가 고구리의 낙랑을 공격하여 살수 이남이 한나라 땅이 되었다고 말하는 기사입니다. 낙랑군 안에 살수가 있고 살수 이남만을 빼앗았습니다. 낙랑군 안에 살수가 있다는 말이고 살수가 청천강이니 청천강 북쪽은 고구리 땅입니다. 후한 광무제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냥 미쳤습니다. 하나의 국가를 공격할 때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곳을 점령한다고 하면 앞으로 잘 관리가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빼앗은 땅을 잘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 고구리와 신라가 살수 들판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산악지역인 소백산맥 위치에 있는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의 청천천이라는 작은 하천을 살수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쪽으로는 월악산이 있고 동남쪽으로는 속리산이 자리 잡고 있는 산악지대입니다. 이곳에서 강이 흐르는 벌판을 찾기란 쉽지 않는 곳입니다. 한국학계에서는 청천천을 살수로 비정하고 그 이유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 학계에서는 두 개의 살수가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의 강 이름이 두 개의 강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역사 해석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살수로 여러 기사의 내용 해석이 안 되니 한 개의 이름으로 두 개의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은 어딜 도망가지 않습니다. 동옥저 밑에 낙랑국이 있었고 그 아래 신라가 존재해야만 합니다. 살수의 한자는 보살살의 한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음을 한자로 적기 위해서 보살살을 쓴 듯합니다. 살이라는 순수 우리말을 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의 피부는 황갈색이지만 우리는 살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이나 바다에 있는 모래의 색깔은 무슨 색일까요? 살색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란색이나 황갈색 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사람의 피부색하고 가장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색의 강, 살수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대사하 상류에는 문덕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살수 대첩하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입니다. 평양성에서 압록강까지 쉬지 못하고 하루 낮밤 만에 450리를 달렸다고 하는 그 울지문덕입니다. 지금의 북경에서 문덕진을 지나 살수라고 말할 수 있는 대사하를 건너다가 대패하고 남은 잔당들은 압록강을 건너가 요동으로 도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하북성에 위치한 대사하를 살수로 비정하고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수대첩의 살수. 평양에서 후퇴하다 대사하에서 을지문덕에게 크게 패하고 압록강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모래가 많아서 도망가기 힘들고 풀도 자라지 않는 모래이기 때문에 화살 공격에 많은 피해를 받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 동옥저 남쪽 살수입니다. 대사하 하류 부분이고 고구려의 개마대산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는 창해가 있으며 남쪽으로는 살수가 있는 그곳. 호동왕자가 옥저에 놀러갔고 낙랑왕 최리도 그곳인 옥저에서 만나서 하는 말이 어찌 북국 신왕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니 낙랑국 북쪽에는 고구리가 있고 고구리 동쪽에는 동옥저를 말합니다. 세 번째, 낙랑군의 살수. 후한 광무제가 공격한 곳은 요동에서 압록강을 건너 살수에 이르기까지 공격을 하였으며 그곳이 낙랑군의 땅이었고
살수이 남을 한나라에 속하게 하였다는 기사입니다. 공격하는 방향이 요동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땅을 넓히게 됩니다. 네 번째, 고구리와 신라가 살수 들판에서 싸웠다고 합니다. 그 살수는 살수의 하류를 보고 있고 신라가 낭낭국이 있던 위치를 신라가 차지하여 고구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역사서에 써져 있는 기사들이 이상하다고 부정하는 것보다 그 역사서에 써져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고구리 대무신왕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굴복하고 항복해옵니다. 무라는 호칭이 붙는다는 것은 상당히 전투를 잘했다는 왕에게 붙습니다. 대무신왕은 부여왕을 죽이고 개마국을 정벌하였습니다. 구다국이 항복해오고 낭낭국을 정벌하였습니다. 낭낭군을 멸망시키고 한나라에 대항하였습니다. 대무신왕에 대한 기사는 상당한 많은 양이 사라졌거나 삭제되었다고 보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알려진 내용으로라도 제대로 된 역사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